자, 그런가 하면 여야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선거 당일 노태학의 전화 논란. 야당에 따르면 선관위 제출 업무상 통화 문자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 39분 선거 당일이죠. 서영교 의원이 이중 기표 방지를 안내해달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9시 48분 통화 이후 선거 관계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지시합니다.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통화. 11시 13분에도 두 차례 통화가 있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관위는 집권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 선관위에 연락 후 답변 얻지 못했지만 집권여당 국회의원 청탁 전화에는 9분 만에 답신,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였다. 선거 당일에 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깊게 유착된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거죠. 자, 이에 대한 서영교 의원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힘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제가 정점식 국힘당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합니다. 제가 이중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 여러분, 이중투표 방지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건데 마치 제가 그것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합니다. 자, 이에 대한 정점식 의원의 반응입니다. 서영교 가당찮은 법적 조치 우는 법사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부끄러운 과거나 곱씹으며 자숙하라.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사적 청탁 엉뚱한 소리다. 무효표 방지해달라는 통화가 청탁이냐.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과연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은 사실 당사자들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6월 3일이다. 그런데 사전투표 이전에 만약에 통화를 해서 무효표 방지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효표 방지하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사전투표가 한 30% 정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굳이 당일 투표날 아침에 저런 내용을 부탁을 했다? 그것은 좀 저는 정황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원장에게 한 달도 더 전에 당 차원에서 주문을 할 일이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연락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고3 담임 선생님이 수능 치는 당일날 학력평가위원회나 수능 출제위원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뭔가 어떤 정의적인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당일에는 억지로 일부러라도 연락을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저런 답변이 저는 사실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말 도대체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궁금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맡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우려하는 바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법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이고 법의 엄중함을 몸소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이 해박한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에 그 성추행 피의자에 대해서
대해서 감형을 해달라는 그런 재판을 청탁했다라는 의혹도 사실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쿠팡 문제가 불거졌을 때 쿠팡 관계자와 그 문제의 기간에 식사를 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에 대한 양태종 변호사님의 의견. 사실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는 특히 이제 뭐 1-가 아니면 2-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같은 번호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1번이면 1번, 2번이 2번이면은 가나 있는 거를 다 그냥 뽑아야 되는 줄 알고 복수로 포기를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제 지인들도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모르고 무효표했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고 필요한 안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투표도 하고 여러 차례 뭐 선관위 관련된 걸 봤지만 이거 여러 개 찍으면 무효된다는 얘기는 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지적,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이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통화한 건 오전입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거를 이제 오후에 특히 투표지 부적 삭제가 일어났던 오후에 있었던 일과 이 오전에 이 무효 방지를 위해서 조금 이걸 안내해달라는 그걸 마치 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썩 묶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뭐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뭐 고소한 거는 당연히 서영교 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물론 이게 뭐 처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에는 굉장히 뭐 폭넓게 면책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영교 의원의 저런 고소라든가 아니면 저런 전화 자체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NBS 여론조사인데 지난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42%가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47%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를 보면 53%, 과반을 훌쩍 넘긴 20대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30대도 48%, 과반에 가까운 30대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60대도 43%, 70대도 41%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실시되고 있는 선거 제도와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선관위가 뼈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 같습니다.